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표에서 원소 기호들, 요거 영어 알파벳들 있죠. 각각의 영어 알파벳들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표의 과학적인 원리, 여기 봐봐요. 족 있죠. 1족, 2족, 3족, 4족, 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말 그대로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단어의 약자인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118가지를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118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올라가고 대학교 가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게 될 것들만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1가지 정도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막 지금 막 일시정지하고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걸 보면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되는 하나의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화학이라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단어들이라서 굳이 표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표시를 하지 않아도 이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하나하나 끊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외워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스스로 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 외우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제 한글을 없애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제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지금 연습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는 딱 이렇게 20가지 정도입니다. 20가지. 이 20가지만 가지고 그러면은 시험 볼 수 있겠네요? 라고 하고 이것만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당장 여러분들 화학원에 가면은 요런 것도, 요거 철, 이런 거 구리, 요거 뭐 요오드, 아이오딘이라고 돼 있고 요오드, 이거 뭐 수은, 이런 거 그냥, 여기 또 옆에 또 있는 납. 너무 중요한 게 많아. 이런 것들 그냥 보고, 이것도 텅스텐 여기 있네, 텅스텐. 이런 것도 보고 그냥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맨날 반복해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그 영상도 잘라서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연습하세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계약을 하면은 바로 테스트를 한번 볼 건데, 이 주기율표를 잘 외웠는지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험지가 생겼는지 봐야겠죠? 요런 시험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칸에 써야 될, 각각 칸에 써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칸 뭐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호 쓰라고 되어 있네요. 번호. 그 다음에는 원소 기호, 그 다음에는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칸 여기는 수소가 들어갑니다. 그쵸? 수소 원자 번호 1번, 이름은 수소. 얘는 헬륨, 헬륨 2번. 여기는 리튬, 베릴륨, 붕탄질산. 이런 거 다 쓰라는 거, 이렇게 쭉 쓰라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각각의 번호랑 이름을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번호까지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번호가 양성자 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번호까지 외워서 그 원리를 좀 터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자번호 표기 방법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측면으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H,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 그러면은 이 수소 주변에 쓸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뭐 수소뿐만이겠니? 뭐 칼슘도 할 수 있고, 뭐 산소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아까 봤던 막 알파벳 여러 개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기호를 쓸 때 요 옆에다가 얘네들은 지금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네 칸의 빈 칸을 뚫어 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써줄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그 각각의 위치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 부분에 만약에 내가 1을 썼어. 여기다가는 뭐 여기다 1을 썼어.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썼어. 각각이 뭘 의미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원자 번호. 아까 썼던 그 지금 얘 몇 번이니? 라고 얘기하는 그 원자 번호를 쓰는 거예요. 봐봐. 뭐 예를 들어서 헬륨이야. 여기다 2번이겠죠. 헬륨. 리튬은 3번이겠죠. 뭐 이런 거를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까 앞장에서 외웠던 그 번호들 있죠. 그 번호들을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공간. 그다음에 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질량수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무게야, 무게. 얼마나 무겁니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칸입니다. 논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더 논리적이고 왜 저기다가 저런 숫자를 쓰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해줄 건데 지금 딱 요 순간을 봤을 때 이 구멍에 쓰는 거는 질량수, 무게구나, 무게. 자, 그럼 봐봐요. 수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누가 제일 무거워요? 얘가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근데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셋 다? 1번이에요, 1번. 얘도 1번, 얘도 1번, 얘도 1번이라고요.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전하량을 의미해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지금 수소는 1가 플러스 1가 1은 뭐 생략하고 쓰는 거니까 플러스만 썼어요. 전하량을 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은 2가예요. 이렇게. 뭐 염소는 1가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알겠죠? 오른쪽 위에 빈칸에다가는 요렇게 전하량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몇 플러스인지 몇 마이너스인지를 쓰는 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원자수라는 거예요. 원자수. 얘가 몇 개 있느냐예요. 몇 개 있느냐. 지금 H2라고 썼어. H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2개. 뭐 또 뭐 있을까? O2 있어. 몇 개라는 거야? 산소? 2개라는 거야. Cl2? 염소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물론 뭐든지 다 여기다가 표기할 때는 개수를 표기하는 게 맞는데 뭐 아무거나 뭐 세상에 존재 뭐 헬륨도 2개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적인 내용을 다뤄야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불활성 기체라고 해가지고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지들끼리 결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못 쓰는 거지.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서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거를 가지고 예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산소 있습니다. 동그라미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제발 산소예요. 화학 시간이요. 화학 시간. 산소입니다. 자, 4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4칸 있어요. 각각에 쓸 거예요. 쓰면은 뭘 쓰는지 한번 봐봐요. 뭘 의미하는 건지. 자, 여기다 뭐 쓴 거예요? 뭐 쓴 거예요? 원자 번호를 쓴 거예요. 원자 번호. 얘가 8번이에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가서 한번 봐봐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얘의 원자 번호는 각 칸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원자 번호. 얘는 뭐였어? 무게였어. 무게. 얼마나 무겁냐. 물론 여러분들 질량과 무게는 달라요. 엄밀하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건데 지금 그거 따지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이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무거운 거구나. 그냥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거구나. 요거는 뭐였어요? 그렇죠. 전하량이었죠. 전하량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쓰는 칸이었어요. 이건 뭐였어? 그렇지. 원자수 개수 몇 개냐고. 지금 5가 몇 개란 뜻이요? 2개란 뜻이요. 5가 8번이고 5가
두 개 있는데 O는 플러스 2가를 가지고 O는 16 정도로 무겁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과 18이 있어요.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얘가 더 무거운 거예요. 숫자 크니까. 그거를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칸에 있는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있어. 지금 보면, 선생님 여기 딱 보면 교과서에는 딱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막 11번이라 써 있는데, 질량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야. 여기 보면 원자 번호라고 돼 있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요 네모 칸에, 요 꼬투리, 여기 꼬다리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번호를 써둔 거지, 지금 원소가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어떤 걸 표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을 쓸 수 있는 칸이 있는 거고, 요 아래 칸 있죠. 요 칸을 여기다 그냥 쓴 거예요. 요 칸이 있는 걸 여기다 쓴 거라고. 그냥 미관상 요 네 칸 중에서 여기다 쓴 거라고. 여기다 쓴 거라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쓴 거라고. 미관상. 그래가지고 제대로 배우려면은 이거를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교과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원자 번호를 의미하고, 여러분들은 원자 번호랑 질량, 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정도랑은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기율표의 어원과 재미있는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마음대로 한번 이거를 구별해 봤어요. 어떻게 구별해 봤냐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단어들이 그대로 읽히는 게 있고, 응? 완전 다른데?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나눠봤어. 여기는 뭐냐면은 한글 따로, 영어 따로예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쓰는 거랑 내가 읽는 거랑 달라요, 발음이. 근데 여기는 한글이랑 영어가 발음이 같아요. 이쪽에 있는 것들 다, 여기는 이쪽에 있는 것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수소야. 근데 수면은 H면 안 될 것 같은데 발음이 막 이런 느낌 있죠. 얘는 탄소야. 탄소인데 탄이면은 C가 아닐 것 같은데 C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헬륨, 리튬, 베릴륨, 플로린, 네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거 그냥 다 각각의 영어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영어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중에서 이렇게 따로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단순하게 영어 약자인 게 있어요. 단순하게 영어 약자인 건 그냥 영어 단어를 쭉 풀어 쓴 다음에 앞에 두 글자 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영어 약자. 자, 첫 번째로 B. 여러분들 이제 화학할 때 B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얘는 붕소라고 읽을 거고, 붕소.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붕소. 면접은 몇 번? 그렇죠. 5번이죠. 5번이고, 붕소는 영어로 쓸 때 단어가 뭉소라서 B가 아니고, 야, 그럼 뭉소였으면 V도 되잖아. 뭉소가 아니라 모론이라는 영어의 맨 앞글자를 따서 붕소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요거 탄소는 원자번호 그렇죠. 6번입니다. 요는 뭐라고 읽냐면 영어로 카본이라고 씁니다. 카본.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교수님이 탄소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카본 그래요. 그럼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죠? 요거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그 다음에 얘는 옥시즌 맨 앞글자 땄습니다. 옥시즌. 자, 그 다음에 얘는 규소라고 읽고 한글로는 원자번호 14번. 그 다음에 영단어로는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됐죠? 그냥 앞글자 그대로 딴 것들만 모은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염소라고 있습니다. 염소. 원자번호는 17번입니다. 17번. 얘를 읽을 때는 클로린이라고 있습니다. 클로린. 그 다음에 요거는 비소입니다. 비소. 원자번호 33번. 자, 얘는 조금 독특한데 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역사를 파고들면은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누가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그쪽에 지역의 이름이 뭐였고 막 그래가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갑자기 빌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이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아르세닉, 아르세닉. 근데 AR로 안 쓰고 AS로 썼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둬요. 얘 영단어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AS를 보면 아 비소구나 라고 읽고 원자 번호는 33번이구나. 근데 비소는 V소면 뭐 V인가 B로 막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라틴어랑 관련이 있었다는 거.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면은 암기하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죠? 요거 뭐죠? 백금. 원자 번호 78번. 영어로 하면 플래티넘. 플래티넘입니다. 플래티넘. 여러분들 티어와도 관련 있는 플래티넘. 티어만 관련할 게, 티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 원자 번호까지. 애들한테, 야, 너 티어가 어떻게 되냐? 그럼, 나 원자 번호 78번이야. 간지가 그냥, 그죠?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자, 요거는 황입니다. 황. 화학에서 S는 황을 의미합니다. 원자 번호 16번. 그리고 영단어로는 sulfur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이게 좀 기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언어 중에서 뭐 아랍어, 뭐 스페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있어요. 산스크리트어. 이거는 인도하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요런 데서 쓰는 언어예요. 언어. 거기에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요런 단어가 있어요. 요런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불의 근원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발전을 해가지고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맨 앞 글자 S를 쓴다라는 거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어원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냥 요런 스토리도 있구나 라는 거 알고 가면 좀 외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영어로는 소듐이라고 하는데 소듐이면 SO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또 있어. 이게 또 영단어로 또 있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인데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동아프리카 이집트에 가면은 소다 여러분들이 뭐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거 하는 그때 그 쓰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거기 소다 이런 게 많이 침전된 호수가 있는데 거길 나트론 호수라고 합니다. 나트론 호수. 그 나트론 호수가 죽음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보면은 사진을 보면 알 텐데 이렇게 빨간 바다야, 빨간 바다. 야. 근데 빨간 바다가 우와 예쁘다 신기하다라고 끝났으면 좋을 걸 여기에 있는 동물 사진을 보고 아주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약간 메두사의 눈을 보고 돌덩이가 된 것처럼 부식돼 있죠. 요 자세한 원리는 이제 여러분들 뭐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많이 나올 텐데 저작권 때문에 쉽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영상 보면은 탄산수소 나트륨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 불편해 이거 있잖아 이거 3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까 알려줬죠. 이렇게 원소 기호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여기다 못 쓴다고 했어요. 개수 쓴다고 했죠. 여기 마지막에 요 쓴 3이잖아요. 요 3 요게 3개란 뜻이에요. 뭐가 3개냐면은 이제 산소가 3개 있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3 이렇게 쓰면은 그건 물론 알아요. 키보드로 치면은 아래 첨자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막에 나올 때 뭐 사진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도 그냥 이렇게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아먹으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CO2 이렇게 쓰는 너무 불편해. CO2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써도 그냥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두면은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살펴봤으니까 날려보고, 그럼 남은 것들 중에서도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한번 묶어보려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얘는 뭐냐면 문법적인 어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단어 약자였는데 얘는 문법적으로 어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 해당하겠고 영어로는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수소만 놓고 보면은 그냥 아까 앞에서 봤던 단순한 영단어의 약자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영단어가 가지는 요 영단어가 가지는 요 의미, 요 하이드로랑 요 젠이라는 게 좀 이따 뒤에 있는 것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기다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라는 거는 물을 뜻하고, 이 젠 요거는 이제 생기다라는 걸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이 수소는 물의 전기 분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를 영어로는 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차라고 했을 때도 이제 전기가 관여된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리스어로는 하이드로는 물을 뜻한다. 하이드로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AG인데 요거는 은입니다. 은 원자번호 47번이고, 영어로는 실버라고 읽는데, 실버면 SI, 그럼 SI는 아까 규소, 겹치네? 그러면은 뭘로 쓰지? 그러면은 우리 한번 아르젠텀이라는 라틴어로 써보자. 라틴어. 이 라틴어로 아르젠텀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은은 실제로 그냥 밖에서 띡 보면은 가공된 은, 막 반딱반딱한 그런 그 네모네모난 은 말고 그냥 자연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딱 봐도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빛나다죠.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아르젠텀, 그래서 AG 은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ARG 요거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거랑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 그럼 아까 거 수소랑 은이랑 막 관련 있나? 그래서 수하고 은인가? 그게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원자번호 80번이고 영어로는 머큐리라고 쓰는데, 요거를 어원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가져오면은 바로 하이드라, 알젠, 아까 알젠 할 때 알젠, 여기 요거 은이죠. 은 알젠 요거하고 럼입니다. 요 Y는 아마 문법적인 측면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그 언어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휘를 각각 따보면은 하이드로 물이었죠. 아르젠텀 할 때 RG까지가 이게 빛나다라는 의미였어요. 빛나다. 그래가지고 요 빛나다라는 거를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낸 게 바로 은인데, 수은 은이랑 비슷하게 반짝반짝 빛나. 근데 액체야. 그러면 액체?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액체가 뭐 있지? 물이야, 물. 물. 그럼 물은이라고 부른 거예요. 물은. 물 같은 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물 같은 은이다 해가지고 수은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N, 요거는 질소입니다.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고, 요거는 아까 그 수소 했을 때 얘기했던 젠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아까 이거 이거 뭐였죠? 여기 생기다란 뜻이었어요. 생기다. 그리고 요 단어는 초석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옛날에 화약돌 같은 걸로 많이 썼나봐요. 그러니까 막 불꽃 튀길 때 쓰는 용도로. 근데 여러분이 보면 사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거 비닐봉지예요. 이거 비닐봉지. 비닐봉지로 가루가루가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부싯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화약돌로 많이 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런 단어랑 화약돌에서는 막 불꽃 같은 거 튀기잖아. 그런 것들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원소구나. 그래서 이렇게 질소는 N을 쓰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또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약간 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단어 뜻에서 벗어나서 역사적인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있는 원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납입니다. 납은 원자번호 82번이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레드. 그러면 너무 다르잖아. 그럼 이거 한번 또 다른 용어가 뭐 있어? 생각나는 거 라틴어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라틴어로 가져오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요게 뭐랑 관련이 있을까? 뭐랑 관련이 있을까? 영어랑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그 납은 좀 굉장히 물은 편인데 요 플럼빙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영어로 따지면은 송수관이란 뜻이에요. 송수관. 우리 배수관, 송수관. 그러니까 물을 이제 날라주는 그 관 있잖아요. 관. 옛날에는 얘가 납인 줄도 모르고 그냥 썼던 거예요. 그 관으로. 그러니까 얘 관인데? 얘 송수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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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관이구나. 그냥 송수관. 너 송수관 이게 이렇게 맞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납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없었던 거야. 그냥 송수관이었던 건데, 야 송수관? 야 과학을 하는데 송수관이라고 불러 저거를? 좀 아니잖아.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만든 거고, 이 영단어가 나오기 전에 먼저 썼던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철입니다. 철. 이거 페라고 읽지 마요 제발.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읽어. 철이야 철. 얘가 원자 번호는 26번인데 영어로 쓰면은 아이언이야 아이언. 많이 들었죠 아이언. 근데 요게 뭐냐? 요것도 영단어의 일종인데 페럼은 그 뜻을 찾아보니까 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장, 공구 연장. 연장하면은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옛날에는 그냥 저게 철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저걸로 뚜까뚜까 만들어 썼던 거야. 응? 쟤 연장인데? 연장인데? 연장이야? 페럼? 페럼? 너 연장이야? 그냥 연장. 철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넌 연장이야.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씨 깐지 안 나잖아. 그래서 아이언이라고 영단어를 만들어 놨고 새로운 화학적 용어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만들어진 페럼을 그냥 그대로 약자는 칭송하되 새로운 화학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입니다. 인. 파킹 아니에요. 요 인이요 인. 뭐 주차하시오 라고 보일 수도 있고,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나 혹시? 파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입니다. 인. 원자번호 15번이고 요거는 포스포러스라는 단어의 합체입니다. 포스포러스라고 읽고 단어를 합친 건데, 영국의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 로버트 보일이라고 하면은 영국 1680년? 막 1680년이면 되게 오랜데 막 유럽 막 봉건사회 막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루이 14세, 루이 제임스 2세, 윌리엄 3세 요때 사람이에요. 요때 사람이 발견한 건데, 이게 어원을 그리스어에서 가져올 수 있었더라고요. 이 포스가 이거 빛이고 포러스 이게 운반자란 뜻이더라고요. 빛을 운반한다. 빛을 운반하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그때 당시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씨 뭔지 모르지만 빛나는 너 녀석 멋있구만 피 이렇게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원은 이는 피를 쓴다라는 거. 자, 그다음 AU는 금입니다. 여러분들 금하면 영어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물론 일단 원자번호 79번 해놓고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골드죠. 골드. 골드면 GO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얘도 기본적으로 라틴어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름이라는 단어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우름 요거는 라틴어로 해석을 하면은 찬란히 빛나는 새벽이란 뜻입니다. 찬란히 빛나는 새벽. 아주 반짝반짝 찬란히 빛나는 새벽과 같은 당신은 금입니다. 이렇게 아우름 라틴어 금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죠. 구리. 얘는 그래도 좀 외우기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구리, 크리
쿨이 암기를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쿨이 물론 영단어가 쿨리는 아니에요. 원자번호 29번에다가 영단어로 쓰면은 카퍼예요, 카퍼. 근데 그럼 CO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코발트랑 또 겹치긴 하는데 일단 얘가 왜 구리는 CU를 쓰냐면은 라틴어로 이렇게 썼었던 거예요. 라틴어로. 근데 라틴어로 이렇게 썼던 스토리가 있는데 로마인들이 옛날에 그 구리를 가져올 때는 보통 키프로스, 그치, 키프로스, 맞죠, 키프로스에서 가져왔어요. 키프로스가 어디냐면 나라야, 나라. 키프로스라는 나라에서 이 구리를 가져왔는데 얘가 구린 줄도 모르고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키프로스의 금속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키프로스가 어딘지 보니까 우리 여기 유럽 쪽이죠. 우리 축구의 나라 스페인. 저쪽 위에는 영국 있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유럽 쪽이 유럽 쪽. 근데 여기에서 여기 봐봐, 여기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 얘네들한테서 수입해 오는 것들이 다 구리였어요. 다 구리. 근데 키프로스 줄여가지고 키프로스 금속을 이렇게 썼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막 부르다니까 불편했나봐.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CU를 따가지고 구리는 CU로 굳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자번호 19번이고 영어로는 포타슘이에요. 포타슘. 교수님들도 포타슘이라고 훨씬 더 많이 읽을 겁니다. 근데 포타슘인데 왜 K를 쓰는가에 대한 거는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칼륨이라고 있네. 독일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시에 데이비라는 학자가 어떤 분해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식물의 재에서 분리에는 어느 물질이 있었던 거야. 식물에서 이렇게 막 뭔진 모르겠는데 재에서 이렇게 막 물질을 분리했어. 근데 이게 명칭을 해줘야 사람들이랑 소통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실험한 항아리에서 나온 재입니다 해서 포타슘으로 학회에다 제출했어. 근데 학회에다 딱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회가 유럽의 독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학회에서는 아이씨, 감히 건방지게 천박하게 영어를 써? 안 돼. 명명 다시 해. 너의 이 제출한 이 원소의 요 원소의 명명은 칼륨으로 하겠다. 칼륨 갖다 버려. 칼륨이야. 이제부터는 칼륨이라고 명명해가지고 공식으로 등재된 거는 K로 등재된 겁니다. 근데 얘가 원래 얘기했던 거는 포타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수님들도 포타슘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타슘이라고 얘기해도 K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국가의 힘이 학계에 좀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좀 스토리도 있다. 과학계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었고 또 요거 지우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네요. 자, 요것들로 한번 또 묶어가지고 요거는 내가 여기는 영역을 왜 침범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것도 그냥 좀 펀치라인이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왔습니다. N자 돌림. 뒤에가 N으로 끝나는데 뭐야, 얘는 또 N자로 안 끝나는데요. 아이, 또 있어. 기다려봐. 한번 가봅시다. 자, 얘는 망간이라고 읽고 물론 망가니즈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망가니즈. 근데 뭐 그게 망간으로 읽는다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읽어보고. 자, 얘는 원자번호 25번이고 얘는 쓸 때 요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쓰기엔 너무 기니까 요거랑 요거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요거 MA 이렇게 해서 만약에 MA 쓰잖아요. 요거는 또 나중에 원소 기호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 연대를 쓸 때 몇백만 년, 몇백억 년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영어로 쓰기도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안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N을 쓰는 게 그게 망가니즈다. 망간 됐죠? 그다음에 요거 ZN 아연입니다. 아연.
얘는 원자 번호 30번입니다. 아연 얘는 쓰면은 요렇게 씁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또 요렇게 씁니다. 됐죠? 아연 얘는 주석입니다. 주석 얘는 주석은 50번입니다. 50번 영어로 쓰면은 요렇게 쓰는데 요것도 이제 라틴어로 쓰면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라틴어. 그래서 요거가 합금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시대였었어요. 납하고 납이 아까 PB였죠. PB 아직 안 했나? PB를 안 했겠구나. 했나? 했네. 이거 어원 뭐였어요? 어원. 이거 그거였잖아. 뭐였어? 그렇지. 송수관이었죠. 송수관. 송수관. 그래서 송수관이 납이었던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썼던 송수관 너 송수관이야 했던 거 그쵸? 자 얘랑 같이 합쳐가지고 많이 썼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뭔가 연마할 때 좋기 때문에 썼던 금속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라틴어로 쓰고 영어로는 요렇게 읽는다. 그래서 SN을 따서 쓰는 건데 얘는 또 왜 ST로 안 쓰는지 몰라. 요거는 뭐 요렇게 돼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N자 돌림. 그다음에 그렇지. 얘는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원자 번호 74번. 얘는 영어로 쓰면은 썽스텐, 썽스텐,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인데 얘도 좀 얘는 있어. 얘는 그게 있어. 자, 울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원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일단 이 텅스텐은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어원대로 가면은 무거운 돌이에요. 그냥 무거운 돌. 근데 원래 어원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텅스텐하고 끝인데 그럼 텅스텐이니까 뭐 TU를 쓰든지 뭐 TG를 쓰든지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쓴 게 있어. 이 이유가 있어. 왜냐면 자, 이 주석 아까 주석 있죠. 주석 광산에서 텅스텐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텅스텐이 발견되면 둘이 좀 많이 섞여가지고 이 슬래그처럼 찌꺼기 그냥 부스레기처럼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주석만 딱 해낸 다음에 누구랑 합쳤어 아까? 납이랑 합쳤어. 납이랑 합쳤었어. 그래가지고 막 뚜까뚜까 막 가공해가지고 막 철로 레인으로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텅스텐이랑 막 합쳐지면은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막 반응한다는 거야. 그럼 막 그냥 부슬부슬 찌끄레대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급감해. 그래서 이 주석 광산이 폐쇄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를 얘 뭔진 모르겠는데 좀 짜증나는데 얘 좀 주석을 파괴하는 너무 짜증나는데 근데 얘가 그때 당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막 파괴하는 거니까 마치 이게 외국인들 비유죠. 마치 늑대가 덮친 것처럼 굉장히 탐욕스럽게 주석을 아니죠. 주석을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막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울프레임이라고 불렸었어요. 울프레임. 그래가지고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거 되게 독특한 사례인데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W가 텅스텐이 된 사례가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럼 이렇게 봤어. 그러면 이제 한글과 영어 그대로 같은 거 한번 보면 되겠죠. 이제 이것저것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헬리움 원자 번호 2번. 영어로 쓰면 헬리움. 얘는 이제 태양의 신과 관련 있어요. 헬리오스라는 태양의 신과 좀 관련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비활성 기체예요. 얘는 뭐냐면 활성이 뭐야? 여러분들 활성하면 무슨 느낌이 떠올라요?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 막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비야 비. 안일 비. 활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막 누구랑 막 반응하거나 막 붙어서 다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발견됐는데 태양에서 발견된 거야. 태양 보니까 헬륨이 막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태양의 신의 선물인가? 그래서 헬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 그다음에 얘는 리튬 원자 번호 3번. 얘는 영어로 쓰면 리튬이라고 씁니다. 리튬.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써요. 이야, 이거 환장하죠? 이거 막 람다, 이거 막 세타, 이거 막 이렇게 막. 얘를 영어 읽으면 리토스라고 읽는 것 같아요. 리토스. 정확하게는 몰라요. 뜻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석에서 딱딱한 광석에서
처음 발견돼 가지고 요런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바뀐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리튬이다라고만 읽으면 끝이에요. 그죠? 다음 얘는 아르곤 원자 번호 18번입니다. 18번 아르곤은 아르곤이라고 씁니다. 아르곤. 그리스어로는 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아르고스라고 읽는 것 같은데 요게 뜻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비활성이에요. 비활성. 뜻 자체가 비활성이에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는데 너 비활성해? 그래서 비활성이에요. 얘는 그냥 이거 자체로만 읽으면 그냥 비활성. 아까 나비랑 똑같죠? 얘는 그냥 이거 자체를 읽으면 너는 송유관 이런 걸 똑같은 거예요. 너는 비활성. 근데 간지 안 나니까 새로 아르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르곤. 자,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있는 요 애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아까 헬륨도 그렇고 아르곤도 그렇고 네온도 그래요. 이런 게 비활성 기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런 그 주기율표 중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을 하고 앞으로 과학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물론 여기 있는 거 다 소개하진 못했어요. 어원도 명확하지 않고 왜 저렇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는 것들은 소개를 못했지만, 그 여러분들 요거 딱 쉬운 한 가지는 다 외워줘야겠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다 써제끼고 다 써야 된다. 바로바로 영어 단어를 보면은 바로바로 뭔지 탁탁 튀어나오게끔 연습해야 된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